네, 안녕하십니까. 서초미래 탐구에서 한국어 영어 가르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원하는 성적들은 나오셨나요? 자, 시험 문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2학기 중간고사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2학기 중간고사에서 크게 변화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자, 2학기 중간고사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2학기 기말고사 대비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2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런 얘기들을 할까 합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와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출제 유형들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변화된 유형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기말고사 때 좀 더 확실한 내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자, 기말고사 특강 수업에 관련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어머님들이 10월과 11월 그 수업에 관련된 문의들을 주셔서 제가 수업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 서초미래 탐구의 한국어 영어 수업의 특징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겠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현재 서초와 대치에서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타임교육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타임교육 컨텐츠 팀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국어 친구들은 8기, 9기, 그리고 지금 현재 10기. 자, 3년 연속 제가 한국어 영어만 전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에 영어 과목, 그리고 2학년엔 심화 영어 독해를 제가 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렇게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의 출제 유형의 변화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 우리 문제 유형들을 잠깐 보니까요. 자, 첫 번째 어법 문항이 2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빈칸 추론, 내용 추론, 영영 어휘가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빈칸 추론, 내용 추론 7문제, 8문제, 7문제. 자, 우리 퍼센테이지를 볼게요. 출제 비율이 26%, 30%, 26%. 그러니까 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빈칸 추론, 내용 추론, 영영 어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타 유형으로 제목과 지칭 추론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물론 이 내용 추론 문제 안에는 자, 1학기 기말고사에는 듣기 형태로 내용 추론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형태는 듣기였지만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특징을 보자면 어법 문제가 2문항밖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법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1학기 기말고사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건 자, 빈칸 추론과 영영 어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추론이 기본적으로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자, 가장 높은 난이도,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란 것들은 이 빈칸 추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저 빈칸 추론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내느냐가 등급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1학기 기말고사의 특징은 영영 어휘 문항이 대단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자, 무려 26.9% 7문항 출제되는데요. 자, 이 영영 어휘 같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그렇죠? 원래 어휘가 갖고 있는 의미보다는 본문에서 문맥상 알맞은 의미, 이 문맥에서 어떻게 이 어휘가 활용되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문항의 난이도는 빈칸 추론과 영영 어휘 문제가 난이도가 비교적 높은 문항에 속했고요. 어법과 내용 추론은 영영 어휘나 빈칸 추론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문항으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총 문항 수는 26문항이고요. 50분 동안에 26문항을 푸는 거였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듯했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우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시험을 본 2학기 중간고사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래프가 좀 바뀌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아까 없었던 유형들이 신유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우리 앞에부터 가볼게요. 자, 어법 문항입니다. 자, 우리 앞서 부분 보시면 자, 우리 앞으로 가볼까요? 자, 어법이 두 문항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섯 문항으로 껑충 뛰었네요. 어법이. 자, 빈칸 추론 문항 일곱 문항이었는데 여섯 문항으로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자, 내용 추론 잠깐 보시면 네 문항이죠. 자, 우리 앞서 보시면 내용 추론이 무려 8문항에서 절반으로 뚝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50% 감소했죠. 자, 그리고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이 영영어휘 문항입니다. 자, 영영어휘가 지금 3문항 출제됐는데요. 자, 1학기 기말고사에서는 7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자, 무려 60% 정도의 문항수가 감소했죠. 자, 1학기 기말에는 제목 지칭 추론이 있었고 해석, 영작과 글의 순서는 없었습니다. 유형이 비교적 5가지 유형으로 아주 심플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지칭 추론 문제는 없어졌고요. 제목은 똑같이 3문항 나왔고요. 자, 새로운 유형이라는 이 2가지, 총 이 3가지 유형으로 등장했는데요. 자, 해석하기 문항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영작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고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칭 추론 대신에 글의 순서 문항을 선생님이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죠. 자, 비교적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서로 이제 1학기 기말과 2학기 중간고사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법 문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2문항이었는데 6문항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출제됐습니다. 자, 제가 지난 2학기 중간고사 전에 제가 밴드에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을 잘 보는 팁, 마지막 팁을 제가 올려드린 글이 있습니다. 자, 요 동영상 보시기 전에 보신 후에 그 글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중간고사 보기 전에 중간고사를 잘 보는 영어 시험을 준비하는 팁을 제가 항상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영어 시험 관련 팁을 보시면 제가 저 문법 문항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측했냐면 이번 중간고사는 어법 문항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니까 어법을 강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적중했죠. 그죠? 예, 무려 3배 넘게 어법 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스타일이나 아니면 선생님이 나눠주시는 핸드아웃을 보면 어떻게 출제가 되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그 예측이 아주 적중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어법 문항 잠깐 보시면 기본적으로 2문항에서 6문항으로 껑충 늘었다. 자, 근데 저희가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로 본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아닙니다. 왜냐? 자, 하나고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어법을 많이 출제하는 학교에 속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선배들 8기, 9기 학생들은요, 사실 어법 문항을 굉장히 많이 출제한 그런 문항들을 풀었습니다. 유독 올해 10기 학생들만 어법 문항들이 좀 적게 출제된 문항들을 지금까지 풀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2학기 중간고사를 시작해서 아마 기말고사까지 어법 문항이 저거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고 스타일대로 문제가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빈칸 추론인데요. 빈칸 추론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7문항, 6문항. 그죠? 예. 결국에 이 난이도를 결정짓는 이 빈칸 추론 문항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고요. 자, 그러면 어법 문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여야 될 문항이 있겠죠. 어차피 26문항으로 문항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줄었냐면 내용 추론 문제가 줄었습니다. 그죠? 절반으로. 그죠? 절반 줬죠. 30%였는데 15% 정도로 내용 추론 문제가 줄었고요. 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이는 것은 영영어휘 문항이 아주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영영어휘 문항과 내용 추론 문항을 줄이면서 결국에 어법 문항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유형, 그렇죠? 새로운 유형, 신유형이 등장하죠. 해석하기 문항과 영작하기 문항. 특히 이 영작하기 문항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영작하기에 관련해서 좀 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문항 출제 비율을 비교해 보니까 자, 새로운 신유형들이 등장했고
기존의 유형 중에 어법과 어휘가 서로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어법은 늘어나고 어휘는 줄어들었다. 내용줄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형이 변했는데요. 이 변한 유형, 기말고사에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출제 유형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1학기 기말고사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출제된 2학기 중간고사 유형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 원래 하나고에서 지금까지 내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유형은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유형과 가장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1학기 때 진행된 유형들이 기존의 하나고 영어 시험의 스타일에서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고는 2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된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특히 영작과 어법을 물어보는 영작과 어법이 강화되어 있는 시험이었지만 8기, 9기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10기 학생 때는 우리 10기 친구들은 기존 하나고 유형과는 좀 다른 형태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풀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해서 원래 하나고 스타일의 문제로 회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출제 유형의 변화는 학생들의 학습 방향 설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왜? 더 이상 기존의 유형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유형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변화된 유형에 대비한 학습 방향 설정과 새로운 유형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작하기와 해석하기. 자, 해석하기 부분은 어찌어찌 할 수 있겠지만 영작하기 부분이 사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되면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아주 허다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작 문제에 관련된 충분한 연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영어 시험 문제 출제의 기본적인 맥락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 넘어오면서 변하지 않는 기본적인 맥락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 항상 나왔던 빈칸 추론 문항은 비슷한 분량이 출제되죠. 내용 추론 문항 줄어들긴 했지만 출제가 안 되지 않습니다. 영영어휘 문제 줄어들었지 출제가 안 되진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맥락은 유지하면서 문항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번 중간고사를 계기로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다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법 문항이 확대됐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법이 그렇게 크게 강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험이었습니다. 1학기 기말고사까지. 그런데 2학기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는 원래 하나고 시험 스타일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법 문항의 확대는 자연스럽고 당연히 예측 가능했던 변화입니다. 자, 제가 시험 전에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밴드를 통해서 공지했었습니다. 어법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법 문항에 관련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땡땡,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장땡땡 쌤의 문법 정리 내용들에 맞춘 문법 유형들 위주로 교재 문법을 분석하며 읽어야 한다. 자, 학생들이 문법에 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문법 정리 노트라는 그 유인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인물에 구체적인 설명은 안 주시고 그냥 대략적인 개요만 이렇게 작성해서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문법 정리 내용에 맞춘 구체적인 문법 사항들을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교과서에 있는 그 본문이죠. 그 본문을 통해서 이 문법의 유형들을 정확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왜? 그 정리된 내용대로 이번에도 문법 문장들이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6문항 출제됐는데 그 6문항이 전부 이 문법 정리 내용들에 맞춘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재에 장 선생님이 나눠주신 그 문법 정리 내용들대로 문법들을 정리하며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법과 영작은 따로 분리하지 말고 함께 묶어서 공부해야 됩니다. 어법 따로 영작 따로가 아닙니다. 왜? 자,
어법으로 공부하면서 그 문장이 충분히 영작으로 전환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영작은 주어진 단어를 몇 개 주고 그 단어를 전부 활용해서 full sentence를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법과 영작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영작으로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를 연습해 두면 됩니다. 자, 어떤 텍스트가 영작으로 나올진 알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건 문장의 구조가 어렵고 또는 문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항들은 한번 영작으로 따로 연습해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충분한 양의 연습 문제를 통해서 유사 문항이 출제되었을 때 확실히 대비해라. 아직도 문법이 헷갈리는 친구들, 문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반드시 해당 문법에 관련된 충분한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 자신의 문법적인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이 돼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내용 추론 영영풀이 어휘 문항의 축소는 페이크일 수 있다. 제가 왜 페이크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까 보시면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8문항에서 4문항. 영영풀이 7문항에서 3문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페이크일 수 있냐? 자, 어법 문항 확대로 내용 추론과 영영풀이 어휘가 축소됐다. 자,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기말에서 중간고사 비슷한 문항수로 출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왜? 이걸 다시 늘리면 어법과 영작이란 신유형들의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간고사의 기조대로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자, 대신 문항수는 줄지만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양보다는 질이죠. 자, 기존의 내용 추론 8문제 내는 걸 4문항으로 줄였어요. 하지만 이 4문항이 난이도 있는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자, 기존의 내용 추론 8문항은요. 난이도가 높은 문항도 있지만 비교적 난이도가 좀 쉬운 문항들로 출제가 됐지만 이제는 문항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문항수에 비례해서 난이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내용 추론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 자, 해석이 어렵거나 난해한 개념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철학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정확히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가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내용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라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꼭 체크. 그런 부분 나중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내용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빈칸 추론은 여전히 킬러 문항이고요. 변화 없이 지금처럼 등급을 결정하는 문항이 될 수 있다. 자, 빈칸 추론 문항은 문항수나 난이도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여전히 가장 난이도 있는 문항들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빈칸 추론이었습니다. 자, 문장형이 아니라 어휘형 빈칸 추론 문항들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과 문법이 정확히 숙지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풀기에 가장 어려운 유형일 수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 그렇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 한 군데, 두 군데. 자, 문장이 아니라 구나 단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세 번째로는 빈칸 추론 나올 만한 주요한 어구들, 접속사라든가 자, 내용을 요약해주는 부분의 핵심 어구들, 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가면서 본문을 분석해 나가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빈칸 추론은 언제나 높은 난이도로 출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신유형이 등장했으니 자, 새로운 유형에 대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2학기 중간고사에 새롭게 등장한 신유형 뭐 있습니까? 해석하기와 영작하기 문제죠. 자,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간고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엔 비교적 어렵지 않은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해석하기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쉽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런데 영작하기 부분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는 난이도를 최상의 문제로 언제든 출제할 수 있는 killer of the killer, 그죠? 최고의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영작하기는 주어진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하는 유형으로 출제할 경우에 원문과 얼마나 비슷하게 영작하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단어를 반드시 다 활용해야 되고 최대한 교과서 원문 또는 유인물 원문과 가까운 형태, 비슷한 형태여야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영작하기는 말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문장을 영작해내는 순수한 영작하기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의 생각대로 영작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텍스트대로 영작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대로 영작하는 훈련. 결국에 본문을 일정 부분 암기해야만 사실은 영작하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기출 분석과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시험에 관련된 시험 전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후에 2학기 기말고사 특강 수업 안내와 하나고 영어 수업에 관련된 특징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